지금 테슬라에서 벌어진 변화, 이건 조용히 지나가기엔 너무 큽니다. 그록이라는 AI가 차 안으로 들어오자 시장부터 먼저 놀랐습니다. 혁신은 눈앞에서 실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금융시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뒤로 물러섰죠.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기술이 그린 미래가 오를까요? 아니면 시장의 신중함이 오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발표된 테슬라의 연말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던 게 바로 그록 통합이었습니다. 그록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비서, 기술 해설가, 잡당 상대를 한 번에 하는 AI죠. 예전에 음성명령은 용건만 간단히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대화가 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충전소 하나 들려줘. 그러면 그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지금 가장 빠른 충전소는 어디이고 대기 차량은 2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편의 기능 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경험을 팔아서 커지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는 그냥 기반 플랫폼이에요. 핵심은 AI. 이게 테슬라가 요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죠. 근데 재미있는 게 테슬라가 이렇게 미래 감성 넘치는 업데이트를 내놨는데 정작 금융시장에서는 테슬라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 에너지, AI 기반 서비스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리더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다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너무 앞서 나간 가격이다, 이런 뉘앙스죠. 특히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로봇 이런 미래 사업들이 테슬라의 핵심 가치로 떠올랐는데 그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변동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큰데 확실히 검증된 건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혁신은 언제나 처음에 스토리로 시작돼요. 그 스토리가 현실로 바뀌기 전까지는 주가는 늘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출렁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어디쯤 왔을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요. 지금 테슬라는 스토리 단계일까요? 아니면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선 걸까요? 그록이 차량 안으로 들어온 건 사실 시작 신호에 가깝습니다. 테슬라가 말해온 그림이 있어요. AI 비서가 차량 운영 효율과 개인화된 경험으로 데이터를 쌓고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로 매출 확대,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서비스 기업 전환, 이 큰 그림 중에 AI 비서라는 한 파트가 이제 실제로 완성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 큰 의미냐면 AI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 데이터 흐름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언젠가 차 한 대 팔아서 버는 돈보다 그 차가 3년, 5년 동안 업데이트하며 생기는 수익이 더 크다, 이런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은 그 첫 번째 조각이죠. 하지만 시장은 왜 조심스러울까요? 혁신이 너무 빠르면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흥미롭지만 모든 기술이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에요. 로보택시가 대규모 상용화된 적은 없다. FSD는 여전히 논란도 많고 주제도 남아있다. 로봇은 아직 실사용 단계라고 보기엔 이르고 EV 시장은 성장은 하지만 경쟁도 점점 심해진다.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도 그겁니다. 의은 건 알겠는데 당장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이겁니다. 그록 탑재는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테슬라가 AI 기반 기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다. 그리고 시장이 보이는 신중함은 기술은 좋지만 아직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 앞으로 1, 2년 동안은 이 테마가 계속 충돌할 겁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시장은 그걸 복잡하게 평가하고 사람들은 기대와 불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이에서 테슬라는 증명이라는 과제를 계속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박,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